사람들은 말하죠. 세상에 비밀은 없다. 하지만 우리 가족의 비밀은 무려 46년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. 저는 45살, 이름은 은정이에요.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회사원, 어머니는 전업주부. 늘 바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가장의 표본이었죠. 그런데 그 믿음 하나로 20년을 살아온 우리 가족은 단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.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 아버지는 자주 중국 출장을 다니셨어요. 그때마다 한 달, 두 달씩 길게는 세 달 가까이 집을 비우셨죠. 그런 날들이 몇 년씩 계속되었어요. 어머니는 아버지가 고생이 많다고 하며 매일 밤 아버지 도시락 통을 닦으시곤 했어요.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늘 자랑스러웠어요. 우리 아빠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. 그렇게 믿었죠. 하지만 그 출장의 진짜 이유는 아버지는 중국에 머무는 동안 통역사로 일하던 한국인 여자 윤희를 만났대요. 그녀는 저희 어머니와 비슷한 또래였고 우연한 자리에서 만나 중국에서 서로 의지하다가 사랑에 빠졌다고 했어요. 그 결과 그곳에서 또 한 명의 딸이 태어났습니다. 저와 같은 해 불과 몇 달 차이였죠. 아버지는 윤희 씨에게 약속했대요. 곧 이혼하고 너희랑 살게.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. 아버지는 한국에 돌아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우리 가족 곁으로 돌아왔어요. 그 뒤로 20년, 아버지는 매달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윤희 씨에게 돈을 보냈습니다. 두 집 살림, 그렇게 20년을요.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었고 결혼도 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휴대폰에 뜬 문자 한 통이 눈에 들어왔어요. 당신, 우리의 졸업식엔 꼭 와줘요. 우리의? 저는 순간 멍했어요. 잘못 온 문자겠지 싶었죠. 하지만 아버지 얼굴이 굳어 있는 걸 보고 그때 직감했어요. 이건 그냥 오해가 아니구나. 며칠 뒤 저는 어머니께 조심스레 물었어요. 엄마, 아빠 혹시 다른 사람 있어? 어머니는 잠시 웃더니 커피잔을 내려놓으셨어요. 그게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네.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대요. 그 사실을 10년도 더 전에 그 여자한테 돈 보내는 것도 아이가 있다는 것도 다 알아. 근데 너 어릴 때 그걸 알면 상처만 될 것 같아서 말 안 했어. 그 순간 저는 어머니가 너무 불쌍했어요.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참고 견뎠을까. 며칠 뒤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. 은정아, 아빠가 미안하다. 그 말로 시작된 이야기는 제가 상상한 어떤 것보다 더 끔찍했어요. 아버지는 윤희 씨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이혼을 하지 않았어요. 그냥 두 집을 오가며 살았던 거예요. 양쪽 가족 모두에게 거짓말을 하면서. 그리고 이제 그 또 다른 딸이 성인이 됐다고 했어요. 너랑 동갑이야. 한국으로 왔대. 이제 좀 친구처럼 지냈으면 좋겠다.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. 며칠 뒤 카페에서 그 아이를 봤어요. 제 또래의 여자, 낯익은 얼굴, 낯설지만 이상하게 친근한 눈빛.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. 안녕, 언니.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내려앉았어요. 언니? 그녀의 얼굴에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이 그대로 있었어요. 눈매, 입매, 미소까지. 숨이 막혔어요. 그날 밤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.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? 우리 엄마한테, 나한테, 그 사람한테까지.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두 개가 될 수 있어요?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에요.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와 거의 말하지 않았어요. 집안은 냉랭해졌고 저의 어머니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. 몇 달 뒤
윤희 씨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. 병이었대요. 그녀의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는 무너져 울었어요. 내가 두 사람 다 지키고 싶었는데. 하지만 그건 변명이었어요. 두 사람을 지키려다 결국 두 가정을 모두 무너뜨린 거예요. 윤희 씨의 딸, 그러니까 제 동생이라고 불러야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. 언니,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아요. 언니, 그렇게 부를 수 있는구나 생각했어요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. 솔직한 마음 같아서는 편지를 읽다가 찢어버리고 싶었어요.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. 나도 아버지의 딸이라서 아버지를 미워하면 나 자신이 너무 싫어지거든요.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처음으로 그 아이의 입장을 생각하게 됐어요. 그 아이도 피해자였다는 걸. 하지만 진실이 드러났을 때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. 며칠 후 아버지가 제게 사진 한 장을 건넸어요. 이 아이야, 내 동생. 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말했어요. 아빠, 적당히 하세요. 저 이거 못 받아들여요. 사진 속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있었어요. 맑은 눈, 어딘가 낯익은 미소. 그 눈매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과 똑같았어요.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 있어. 너랑 친구처럼 지내면 좋겠어. 그 말을 듣고 저는 참을 수 없이 울분이 터졌어요. 아빠는 아직도 잘못을 모르겠어요? 그 아이는 내 동생이 아니라 아빠의 죄예요. 결국 어머니는 집을 나갔습니다. 더 이상은 못 참겠어. 평생 참고 살아온 사람의 마지막 한마디.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그제야 알겠더군요. 집엔 정막만 남았어요. 아버지는 혼자 앉아 술잔을 비우며 중얼거렸어요. 내가 너무 늦었지.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 즉 제 동생이라고 불러야 하는 사람의 엄마. 윤희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. 암이었대요. 그녀의 장례식장엔 아버지와 그녀의 딸, 그리고 낯선 친척 몇 명이라고 들었어요. 저는 장례식장에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. 누가 뭐라 해도 저에겐 그냥 남이었거든요. 그날 이후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.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진을 꺼내서 보셨죠. 저 아이가 이제 혼자야. 은정아, 내가 한번 만나줘라. 솔직히 말하자면 마음 한켠에서는 그 아이가 불쌍했어요. 아무 죄도 없이 아버지의 선택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니까요. 그런데 다음날 자고 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런 날들이 반복되다가 용기를 내서 그 아이가 일한다는 카페로 향했어요. 비가 내리던 오후 유리문 너머로 그 아이가 보였어요. 커피를 내리며 조용히 웃고 있더군요. 그 얼굴이 너무 저 같았어요.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는 순간 심장이 덜컥했어요. 만나보라는 부탁은 알겠는데 무슨 할 말이 있을지 고민되었어요. 그날 나는 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. 시간이 흘러 아버지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. 거의 말도 하지 않아요. 가끔 정신이 드실 때마다 항상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. 그 아이는 잘 지내니? 그때마다 저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짓습니다. 그래요, 잘 지내요. 거짓말이지만 그게 아버지가 편히 눈 감는 길이니까요. 얼마 전 윤희 씨의 딸이 제게 편지를 보냈답니다.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녀에게 남긴 유언을 전달하려고요. 아빠는 미안했어요. 너희 둘 다 사랑했지만 결국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. 편지를 읽고 저는 한참 울었어요. 그 아이의 손글씨, 조용한 말투 속에 담긴 진심. 그런데 저는 그 편지에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. 사람의 관계에는 끝까지 닿을 수 없는 거리가 있습니다.
우리는 피 한 방울로 이어졌지만 한 사람의 거짓으로 끊어졌어요. 나는 그 아이의 언니가 될 수 없었고 그 아이는 나의 동생이 될 수 없었습니다. 그게 전부예요. 그 아이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.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해요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